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었구나가. 내가 너희 큰아버지다. 죽은 아빠의 카드로 7남매가 울면서 결제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순대와 오뎅 32,000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30분 뒤 눈이 내리던 서울 을지로 뒷골목으로 검은 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포장마차 앞에 검은 벤츠 5대가 비상등을 켠 채 멈춰 섰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재계 1위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패딩을 입은 아이 7명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떨고 있는 아이들 손에는 검은 카드 한 장. 남자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었구나가. 내가 너희 큰아버지다. 대체 이 카드 한 장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오늘 밤만큼은 따뜻한 대화와 웃음이 이어지길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분 전 한 장의 카드 결제에서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한쪽에 검은 옷을 입은 아이 7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유진이는 18, 둘째 민준이는 16, 셋째 수아는 14, 넷째 서윤이는 12, 다섯째 하린이는 10살, 여섯째 동현이는 7살, 그리고 막내 도윤이는 겨우 4살이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자는 아이들의 아버지, 최건우였습니다. 아버지는 배를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안 화물선, 작업선, 계절마다 옮겨 다니는 배들.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항차만 끝나면 진짜 조금 쉬자.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새벽 작업 중 쓰러졌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바다에서 살아온 인생답게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선원 동료 2명이 잠깐 다녀갔을 뿐, 친척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영정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는 형이 있다고 했잖아. 큰아버지는 왜 안 오신 거야? 하지만 그 의문에 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거실에는 새어머니 김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다 앉아.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모였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김혜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험금 나왔어. 수익자는 나야.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우리. 시끄러워. 김혜진은 단호했습니다. 법적으로 내 돈이야. 그리고 분명히 말해둘게. 나 남의 애 7명 떠안고 살 생각 없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자는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애들 많으면 재산 분할 복잡해. 빨리 정리해. 김혜진은 방에서 검은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옷, 헐렁한 점퍼, 낡은 운동화가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습니다. 짐이야. 지금 나가.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막내 도윤은 유진의 옷을 꼭 붙잡았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신고해봐. 합법이야. 너희가 미성년자 7명이서 뭘 하겠어? 김혜진은 서랍을 열더니 낡은 지갑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 거니까 가져가. 쓸모없으니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가. 지금.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이들의 가슴을 세게 내려쳤습니다. 한겨울밤 7 남매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인천역 대합실, 형광등 불빛 아래 7 남매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자. 아버지가 원래 서울 사람이었어. 아무 근거도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이 동네에 있을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남은 돈을 털어 버스표를 샀습니다. 주머니에 남은 돈은 2만 원.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화려한 불빛 아래 7 아이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첫날은 서울역 근처에서 버텼습니다. 둘째 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7개를 샀습니다. 유진은 김밥을 나눠주며 자기 것은 밥만 먹고 막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할인이 물었습니다. 언니는 안 배고파? 응, 아까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주는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이들은 완전히 굶게 되었습니다. 을지로 뒷골목을 걷던 중 노숙자 한 분이 아이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애들아, 여기 있으면 안 돼. 복지센터가. 근데 7명이면 뿔뿔이 흩어질 거야.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헤어져요. 우리끼리 버틸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날 저녁 막내 도윤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숨이 안 쉬어져. 천식이었습니다. 흡입기는 집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때 골목 끝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순대, 오뎅,
따뜻한 국물. 도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파. 추워.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은 가슴에 꼭 안고 있던 아버지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지갑 깊숙한 곳에서 검은 카드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금속 재질의 묵직한 느낌. 본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면 형이 책임질게. 마이너스 건호. 유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아버지는 이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몰랐지만 늘 지갑에서 꺼내보곤 했던 카드.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순대국 7개, 오뎅 많이 주세요. 포장마차 할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아, 집은 어디고? 부모님은? 유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곧 오세요. 할머니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넘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국 7그릇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누나, 돈. 괜찮아. 유진은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거절되면 어떡하지? 한도가 없으면 어떡하지? 삑. 잠시의 침묵. 결제 승인. 32,000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먹어. 빨리. 아이들은 허겁지겁 순대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막내 도윤은 국물을 마시며 숨을 천천히 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동생들이 먹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이 카드 쓰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도윤이 살려야 했어요. 포장마차 할머니가 물수건을 건넸습니다. 애들아, 천천히 먹어. 체해.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 카드 한 번의 결제가 30분 뒤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같은 시각, 부산 신성해운그룹 본사 회장실. 최건호 회장은 임원들을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이게 뭡니까? 못 내면 다 잘리는 거 알죠? 차가운 목소리. 업계에서 빙산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은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 금액 32,000원. 장소 서울 을지로 포장마차. 최건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카드는 2년 전 동생 주머니에 몰래 넣어준 카드였습니다. 설마.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서울 가. 헬기 띄워. CCTV 확인해. 회장님, 혹시 사기일 수도. 아니야. 동생 지갑이야. 내가 20년 전에 선물한 거야. 20분 뒤 사진이 왔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순대국을 먹고 있는 낡은 옷 입은 아이들 7명. 최건호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건우가 2년 전에 애가 7이라고 했는데 차 대기시켜. 지금 당장 서울 간다. 헬기로 가시겠습니까? 1분이라도 빨리. 차가웠던 회장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만에 형은 동생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찾은 것이 동생이 아니라 동생이 남긴 아이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동생은 이미 30분 뒤 을지로 뒷골목 순대국을 다 먹은 아이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동생들을 데리고 골목 처마 밑에 모여 앉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이제 어디가? 할인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검은 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벤츠 S클래스, 비상등을 켠 채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1대, 2대, 3대, 5대.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누나, 뭐야 저거. 민준이 동생들을 뒤로 감쌌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고급 코트를 입은 남자가 급히 내렸습니다. 뒤따라 정장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내렸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유진이 품에 안고 있는 낡은 지갑에 멈췄습니다. 그 지갑.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겁에 질려 지갑을 더 꽉 안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거예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니? 채건우요. 그 순간 남자의 무릎이 그대로 꺾였습니다.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은 남자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목을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건우야. 뒤에 서 있던 사람들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 형이야. 큰아버지다.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눈, 코, 인매까지. 민준이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젊은 시절 두 남자가 부산 바닷가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사진. 왼쪽이 채건우, 오른쪽이 채건우였습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큰아버지세요? 채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건우는 어디 있니?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일주일 전에요. 채건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과로로 배에서 쓰러지셔서. 채건우는 포장마차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늦었구나. 그는 하늘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잠시 뒤 채건우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막내 낳고. 민준이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새엄마가 보험금 챙기고
우리 쫓아냈어요. 남자친구랑 짜고요. 최건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이 설명했습니다. 장례 끝나자마자 우리 7명 떠안고 못 산대요. 남자친구는 미성년자가 뭘 하겠냐고 비웃었어요. 최건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흘 동안 길거리에서 네. 최건호는 아이들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형이 너무 늦게 왔다.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왜 아버지 안 찾으셨어요? 건우가 먼저 집을 나갔어. 할아버지가 결혼 반대했거든. 나는 동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어. 그게 동생 자존심이니까. 2년 전에 한 번 왔었어. 그때 내가 카드를 몰래 넣어줬는데 한 번도 안 썼더라. 유진이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그래. 건우는 끝까지 형한테 기대기 싫었나 보다. 유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 카드 자주 꺼내 보셨어요. 버리지 못하신 거예요. 최건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너희는 이제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그날 밤 아이들은 처음으로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부산 해운대. 신성가 본가. 깨끗한 이불, 따뜻한 방, 안전한 밤. 큰어머니가 눈물로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집 왔어. 여기가 너희 집이야. 며칠 뒤 최건호는 법무팀을 대동하고 인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김혜진과 남자친구 이강민 앞에 서류를 던졌습니다. 아동 유기죄 형사 고소, 보험금 전액 환수 소송, 위자료 5억. 김혜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최건호는 냉정했습니다. 당신들이 애들한테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대했나? 민준이 직접 대면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천식으로 죽을 뻔했어요. 그거 알아요? 김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한 달 뒤 아이들은 부산으로 전학했고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어머니가 유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유진아. 네. 이제 내가 안 해도 돼. 동생들 챙기는 거, 걱정하는 거. 이제 어른들이 할게.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년간 짊어졌던 짐이 처음으로 내려놓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유진은 그 한마디를 하고 큰어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자기 방에서 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냈습니다. 검은 카드와 함께 아버지가 남겨준 카드가 우리를 살렸어요. 카드 뒷면에 글씨. 힘들면 형이 책임질게. 이제는 쓸 일 없지만 이 카드는 아버지 사랑이에요. 며칠 뒤 최건호는 7 남매를 데리고 아버지 산소에 올랐습니다. 건우야, 형이 애들 잘 키울게. 미안하다. 민준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괜찮아요. 큰아버지가 지켜주세요.
눈이 내리는 산소. 7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헤어질 뻔했던 가족, 끊어질 뻔했던 형제. 한 장의 카드가 모두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이 결국 가족을 지킨다는 것을 그 겨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